네, 배열 변수, 뭐 배열 그냥 부르셔도 되고요. 객체 이 두 가지를 달아보는데 얘가 거의 자바스크립트의 8,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역이. 그 정도로 지대해요, 얘가. 얘를 사용 안 하는 개발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저기 우리가 뭐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프레임워크 사용하잖아요. 그 안에 쓰는 데이터들을 다 이 형식을 다 쓰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검색 같은 거 하고 싶죠? 그럼 로컬에다가 내가 데이터 세팅해 놓고 검색할 거란 말이에요. 검색할 때 배열 모르면 검색 안 돼요. 예. 배열 검색, 배열에다가 객체를 쫙 넣어가지고 레코드를 만들어 놓고 검색시키면은 거기서 딱 내가 검색한 애만 결과가 딱 나온 걸 화면에다 뿌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놈들이에요, 이놈들이요. 얘네들을 잘 모르면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배열 객체 자신 없다. 그럼 자바스크립트가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걸 자세히 한다고요. 막 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배열은요,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는 사실 그 하나씩 이렇게 저장되는 데이터였죠. 우리가 변수라고 하면은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뭐 변수 공간을 만들지. 그대로 다운받았는데 네. 공간으로 안 나와요. 음란으로 안 나온다고? 그럼 제가 톡에다가 하나 드릴게요. 톡에 있는 거 그냥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다시 하세요. 잠깐만, 다시 드릴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러면 자기 거에다 컨트롤 A, 딜리트 지워버리고 컨트롤 V 해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이제 비어 있는 거죠? 네. 비어 있는 걸로 나오게 하시고요.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네. 데이터를 보통 이제 만약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여기 주소지가 뭐 M이라는 주소지였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나야 나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문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 주소지에다가 저장을 시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를 취급할 때 여러 데이터 묶음. 그래서 우리가 배송도 묶음 배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 달걀 사러 가면은 달걀 이게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달걀 하나씩 이렇게 싸놨어요. 애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만 살게요. 이렇게 샀던 시절도 있어. 근데 지금 어때요? 누가 그렇게 사가? 판으로 사자. 묶음 데이터. 하나로 데이터를 그 안에다가 쫙 넣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담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배열지에 살고 있어요, 집이. 아파트에 산다는 얘기지. 쫙 배열돼 있고 1, 2, 3, 4, 5, 6, 7, 쭉 넘버링 돼 있잖아, 순서대로. 네, 그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몇 동 그러면 그 동이 배열 변수가 되고 그 안에 데이터가 셀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음으로 변수 하나에 저장하는 것이 배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쓴 말 쓰기 싫어, 금요 쓰기 싫어 증상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쓰기 싫어! 무지 쓰기 싫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개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다가 코드 구역, 스크립트 구역 하나 만드시고요. 네, 여기다가 네, 지금 변수 구역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별 표시만 좀 해주세요. 별 표시 쫙. 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짠 배열. 네, 좀 들어가 있으면 Shift 탭 해주세요. 네, 나오게. 네, 이렇게. 여러 묶음으로 변수 하나에 저장한다는 거. 장점은 뭐예요? 데이터를 취급하고 다루는데 편의성을 제공한다. 왜? 한 번만 부르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열에다가 이제 객체로 담겠지만 배열에다가 뭐예요? 서버에서 불러온 그 데이터들 뭐 게시판 글을 썼어. 또는 그 그림 뭐 이렇게 뭐지?
그 상품 정보가 너무 많았어. 근데 상품 정보가 상품명, 상품 코드, 상품 이미지, 상품 뭐 가격 정보, 무슨 할인 정보가 이렇게 순서대로 담겨 있는 애가 쭉 계속, 쭉 계속, 미치겠다. 쭉 여러 개가 쫙 담겨 있단 말이지. 못 봤지? 다. 자,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오면 다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폼은 돌려주는 게 이제 또 발달돼 있어요. 우리가 폼은 지금 가장 오리지널한 폼을 하나만 배웠는데, 이제 배열은요, 그냥 자동 폼은 돌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전문적으로 돌아주는 애가 있어요. 딱 들어오면 알아서 돌아줘요. 탁탁탁 돌아줘요. 네. 그런 애들이 아주 발달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배열 메서드도 이제 많이 해볼 겁니다. 자, 아파트 계란판 이런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배열 선언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쓰기 싫으니까 그냥 할게요. 쓰기 싫어 증후군. 쓰기 싫어. 싫어. 그렇잖아. 줄만 맞춰요. Shift 탭. 배열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ew 키워드로 선언하는 방식, 오리지널 방식. 이 new가 뭐냐면요, array가 배열 변수 이름이거든요. 배열 변수 객체 이름이 대문자 A로 되어 있는 array, 소가로예요. array, 대문자로 되어 있는 array. 그럼 내가 뒤에 소가로가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함수라고 그랬죠. 근데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자로 돼 있는 애는요, 클래스화가 돼서 객체예요. 이런 애들. 객체.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든 객체가 아니라 브라우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객체예요. 이 브라우저 회사들이 다 이걸 쓸 수 있게 요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이거 부를 때 이렇게 쓰는데, new는 뭐냐? 이 얘기예요. 아이폰이 나왔어요.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광고를 해요. 딴따라딴따 새로운 아이폰 막 돌리고 착착착 키고 막 흔들리지 않아요. 막 흔들어도 뭐 영상 그대로 나와요. 뭐 이런 광고를 했어. 내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다가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날, 요즘은 이제 그냥 기계만 공기계만 사지만 옛날에는 다 무조건 대리점이었어. 대리점에 가요. 아저씨 아이 하면 아이폰 여기 있습니다. 딱 이러잖아요. 계약서 할인 할인 됩니까? 내가 돈 다 내는데 마치 공짜로 사는 것처럼 이상하게 얘기하잖아요. 속아. 그래서 싸게. 옛날에 많이 속았어. 돈 다 내가 내고 있는데. 엄청 싸게 샀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아니야. 자, 나중에 왜 따져? 좀 더 따져야지. 그래가지고 딱 샀어. 그럼 그 기계가 개통이 되는 순간 뉴예요. 그게 뉴. 실제 아이폰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이라는 거는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내가 사기 전에 그 회사의 설계도부터 해가지고 실물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new 해가지고 쓰는 순간 메모리상에 로딩이 돼요. 그래서 내 손에 딱 들어와서 대통해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 상태가 new 상태예요. 이걸 객체를 생성했다 해서 인스턴스라 그래요. 객체 인스턴스. 인스턴스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애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스턴트 커피 먹어봤죠? 인스턴스랑 비슷한 말이 인스턴트라는 말이에요. 인스턴트가 뭐예요? 인스턴트 식품 왜 먹어요? 인스턴트 식품의 장점은 빠르게, 바로, 즉시. 그죠? 그런 의미도 있잖아. 즉시. 인스턴스. 즉시 사용하는 거야. 이 객체를. 이 모든 속성과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기능을 즉시 쓸 수 있는 게 인스턴트예요. 인스턴스 명사형. 그래서 인스턴스라고 하면 객체가 생성돼서 인스턴스로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딱 된 상태가 new예요. 그래서 오리지널하게는 new 어레이로 이렇게 만드는 게 객체를 사용할 때 처음에 만드는 방식이 이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언제 new하고 살아? 리터럴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리터럴 말이 자꾸 나오니까 리터럴 얘기할 거야. 있는 거 그대로 다 털어넣어. 리터럴.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객체, 변수, 요거 뭐지? 이 배열은요, 이걸 브라켓이라고 하거든요. 대가로가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대가로 안에 쓰고 콤마로 데이터를 쓰면은 이 안에 배열 데이터가 쫙 들어가요. 그래서 이 대가로만 바로 써서 변수에 할당해버리면 이 변수는 배열 변수가 돼요. 바로. 그래서 그 W3C에서도 브라우저 회사들도요, 이 방식 추천.
이 방식으로 쓰세요. 편하죠? 쉽죠? 이 방식으로 쓰세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쓰세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용되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사용성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얘네들이 쓰는 게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배열 리터럴, 어레이 리터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리터럴 방식으로 선언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리터럴. 알았죠?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쓴 그대로 형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형이 있는 그대로 정해진다. 리터럴. 그래서 리터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리터럴. 오케이. 배열 리터럴. 자, 그래서 배열 리터럴을 쓰는데 내가 좀 전에 객체 얘기도 했죠?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간단하게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모든 게 다 객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톡에다가 드리고 오늘은 쓰기 싫어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네. 아까 너무 많이 썼어. 쓰기 싫어.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생각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고 객체.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밑에서 이제 객체를 하겠지만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도 다 객체라고 그래요. 윈도우 객체, 도큐먼트 객체, 무슨 다 모든 애들은 다 객체인데 객체가 뭐라고 하기 전에 개체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 부산에 빨간 붉은 큰 개미가 배를 타고 들어왔대. 그래서 뉴스에 오늘 나온 거예요. 부산에 붉은 개미가 개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대. 그래서 막 뉴스 그 기자들이 쫓아가서 막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집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두 쪽에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뭐 물건 이런 거에 개미들이 막뭐 먹을 거 들어오면 거기에 막 다 올라가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뭐 방역을 다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개체수 증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개체가 뭐예요? 개미 개체 하나 그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이 많아지면 개체수 증가죠. 그죠? 그럼 개미 개체 하나의 특징이 딱 있어요? 개미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개미.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물고 막 이만한 것도 들고 가고 뭐 이러잖아요. 뭐 개체잖아요. 또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객체 그러면 개미는 문다. 뭐 들고 간다. 허리가 짤록한 게 흔들면서 간다. 이런 게 있고 또 엉덩이, 허리, 더듬이 입, 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적인 특징들이 있고 동사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독립되어져 있는 거를 개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오브젝트. 예술 계통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프랑스 말로 오브제라고 그래요. 저기 그러잖아. 큐레이터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박물관, 아니, 뭐지, 이렇게,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거 뭐에 누구 작품이에요? 이거는, 프랑스의 업선스께서 만드신 작품인데요. 저 오브제를 볼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브제를 볼 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것 자체, 그 예술 작품, 독립된 예술 작품 자체를 오브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독립된 프로그래밍 코드를 오브젝트라고 그래요. 이거를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객체, 객체. 그래서 여기다 객체를 쓰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오후에 내가 이 자바스크립트 하면 큰일 난다니까. 오브젝트. 네, 오브젝트라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검색되는데 얘네가 항상 이게 나와요. 내가 집에 퇴근해서 가는데 이 차랑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지나가다가 이렇게 무슨 개로 내가 이걸 항상 할 때 이 차를 보거든요. 여기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에 똑같은 차가 있더라고. 지나가다가 다시 거꾸로 왔잖아요. 거꾸로 와서 차를 자세히 들여다봤어. 앞에 진짜 삐아트라고 써 있어요. 이거 이태리 차거든요. 삐아트. 우리나라 별로 없는데 몇 대 돌아다니더라고요. 삐아트. 이게 뭐예요? 삐아트. 차 이름 car name 삐아트. 카 모델 500. 카 웨이트 850kg. 카 컬러 흰색 화이트. 그런데 이 차는 스타트. 드라이브. 드라이브. 동사잖아. 끼 브레이크. 끼 멈추는 동작은 브레이크. 멈춰 서 있는 거를 스탑. 요게 다 메소드라고 그래요. 이거를 동사적 특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움직이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이런 그 명사적인 것, 하나하나 갖춰져 있는 것, 값들, 이런 것들, 값과 동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브라우저 안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것도 객체야. 도큐멘트도 get 이거 뭐예요? 아니, 애니메이터 나와. get 엘러먼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메서드예요. 이게 메서드. 그리고 메서드 안에 속성, 속성, 속성. 이런 게 속성이에요. 속성과 메서드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잔뜩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쓰는 것도 이미 객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객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new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만들어 보고요. 하나 선언 방식에 따라서 array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rray 밑에다 먼저 우리 여기 스크립트 구역 하나 만들어 가져갈까? 스크립트 구역 좀 로드 구역을 만들게요. 왜냐하면 내가 인라인으로 여기 안에 디퍼 같은 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딩 구역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로딩 구역 윈도우 전체 창이 add event listener DOM 컨텐트 로디드 네, HTML이 다 로딩 되기만 하면 실행해 주세요. 라고 여기다가 load fn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load fn. 너무 기니까 저 윈도우 뒤에 add event listener 엔터 칠게요. 이렇게 load fn. 그래서 밑에 load fn 함수를 만들게요. 저기다가 직접 함수를 써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 여러분들 함수 만드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라고. 함수명. load fn. 이거는 무슨 함수나 얘는 로딩 후 실행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밑에 HTML이 밑에 있으니까 위에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 만들어줍니다. 펑션. load fn. 이렇게 중소가로 중괄호. 그래서 끝에다가 load fn 아름답게 가드닝 해주세요. load fn 함수, load fn 함수 쫙 이렇게 load fn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함수가 호출됐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1번 호출 확인 합니다. 콘솔.log 찍어 콘솔.log 여기다가 로딩 완료. 그리고 제가 돔 컨텐트 로디드는 돔 HTML만 다 그려지고 나면 실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돔 컨텐트 로디드 이벤트. 위에다가 복사해서 썼어요. 저는요. 자동 나오는 거 꼭 쓰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세요. 돔 컨텐트 로디드. 이 이벤트는 뭐라고? HTML 돔이 다 그려지기만 하면. 네. HTML 돔 로딩 후 발생. 돔이라는 거는 HTML 태그들이 쭉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이벤트입니다. 네, 그거 생각해서 로딩 구역을 만들어서 호출이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로딩 완료. 로딩 완료. 호출됐나요? 네, 여기 로드 FL에다가 저희가 전부 다 기술할 거예요. 네. 로드 FL. 로딩 완료. 오케이. 79번째 라인. 79번째 라인. 여기서 찍었죠. 맞죠? 나오는지 확인. 잘 안 되셨으면 제 거 한번 푸시 할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로드 FL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배열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배열. 자, 그 다음에 일단 출력 대상을 제가 출력을 여기 화면에다 출력할 거거든요. 2번 출력 대상을 여기다가 잡겠습니다. 출력 대상. 출력 대상은요. 여기 제가 HTML 그려놓은 애를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HTML 그려놓은 애는 바로 이 네모네모 박스인데 이 네모네모 박스를 보시면요. 내가 옆에다 이거 다시 박을게. 다시 들어가. 오른쪽에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네, 요거 찍으시면 딱 컨트. 컨트라고 다 되어 있어요.
컨텐츠를 줄여서 내가 컨트라고 해놨는데 네, 컨트를 써보겠습니다. 컨트 출력 대상은 점 컨트 맞죠? 네, 점 컨트고요.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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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쓰는 거야.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이거 let이에요. 이거 써요. target target 우리들의 타겟입니다.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 여러 개죠? 올. 이 쿼리 셀렉터 쓰는 순간 여러 개인지 아닌지만 한번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개죠? 그럼 올이고. 여러 개 아니죠? 그럼 쿼리 셀렉터고. 그래서 쿼리 셀렉터 하시고 여기다가 점 펀트 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점 펀트를 저는 너무 글씨를 크게 넣다 보니까 여기 이퀄 뒤에 엔터를 치겠습니다. 오케이. 엔터 치고 싶으면 이퀄 뒤에서 치시고요. 또 점에서 치고 싶다 그러면 점 앞에서 치시고 밑에서 점 해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타겟이 입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콘솔.로그에다가 우리들의 타겟은 타겟 해서 찍어 보세요. 타겟 되겠죠? 네, 요거 따라 출력이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콘솔, 나왔지? 여기 다 됐잖아. 따다다다.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배열처럼 생겼어요. 배열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노드 리스트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HTML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컬렉션 집합이에요. 얘네들도 0부터 담아요. 배열하고 이제 하고 나면 배열하고 엄청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가볼까요? 여기다 이제 찍어보겠습니다. 자, 배열을 이제 선언해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배열 선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위에 있는 걸 밑으로 좀 갖고 올게요. 얘를. 잘라내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네, 여기 함수 안에다가 제가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배열 변수란 하고 넣어놨어요. 출력 대상은 얘고요. 이제 출력 한번 해볼게요. 3번 내용 출력하기. 바깥에 있는 거 안에다 넣은 겁니다. 3번 내용 출력하기. 이제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배열 만드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new 키워드와 함께 만든다고 그랬죠? 네. 3-1. new 키워드와 함께 배열, 선언, 할당하기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해봐야지. 안 써보고 뭐 그건 쓰지 말란데요. 뭐 안 쓰는 게 좋다는데요.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만들어 보면 돼요. 자, new 해보겠습니다. let. 근데 내가 콘스트 써도 된다고 그랬지? 콘스트 한번 써볼게. 콘스트는 선언과 함께 쓰면 된다며. ARR. array. 첫 번째 array니까 1번이라고 볼게요. array 1번에 new에 array 들어오죠? 소가로. 이러면 array 1은 배열 변수가 됩니다. 배열. 얘가 배열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밑에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로그 여기다가 array1을 찍어볼게요. ARR1 이렇게 찍어볼게요. AR1인데 여기다가 ARR1 진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타입 오버 한번 찍어보세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가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안 쓰고 띄어쓰기 하셔도 됩니다. 타입 오버 ARR1 뭐라고 찍는지 보자 이거지. 내가 여기다 AR1을 이렇게 new array로 이렇게 담았는데 확인. 지금 이게 찍어본 것만 한 겁니다. 네, 찍어만 봤어.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오브젝트 array 랭스트는 빵. 그죠? 그리고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이게 배열 오브젝트, 배열도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브젝트 객체입니다. 객체. 얘도 객체예요. 배열 객체.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봤고요.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보는데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엔터 칠게요. 이렇게 컴마 어쩌고 컴마 어쩌고 컴마 어쩌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정보를 한번 써볼게요. 소가로 사이에다가 제가
스트링 값을 넣어보는 겁니다. 1993년 10월 12일. 이게 무슨 데이터일까요? 183cm. 킬로그램은 65kg. 이렇게. 그리고 너도 인간이니 시일트. 사람 정보구만. 4567. 숫자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 이름을 쓰면 됩니다. 군대 갔다 그러던데? 군대 갔다 왔나? 군대 갔나? 모르겠네. 요즘 잘 안 나와요. 서강준이에요. 치즈인더 트랩의 주인공도 아닌데 주인공 됐잖아 마지막에. 봤어요? 치인트?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자. 아,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서강준. 그럼 여기 데이터 이렇게 들어갔고요. 데이터 넣은 다음에 소가로 안에 어레이, 뉴 어레이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쓰고 그럼 대괄호 나오지도 않네? 네, 이 뉴 어레이 했을 때 대괄호가 안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할당을 하게 돼요. 어레이 해가지고 각 주소에다가 할당하는 거랑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지금 할당을 한번 해봤고요. 밑에 어레이를 어차피 찍었잖아요. 어레이 찍은 데 보세요. 들어왔잖아. 여기 브라켓 보이죠? 데이터 6개 들어와 있대요. 네, 6개의 데이터가 여기 싹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0번째 얘가 들어가 있고요. 5번째 얘가 들어가 있대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열 데이터는 무슨 특징이라고? 데이터를 묶어서 한꺼번에 다뤄주는 게 목적인데 얘가 각각 이름이 뭐라고 지워줄 필요가 없이 그냥 순서대로 일괄 처리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저기 어디지? 저기 산정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산정호수. 그리고 그쪽 산정호수 아시죠? 여기 옛날에는 좀 허름하고 쓰레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쯤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아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놀러 갔어. 저녁에 이렇게 놀다가 자고 갈까 말까 이렇게 결정을 안 하고 나가는 적도 있잖아. 근데 자고 가자. 내일도 쉬니까. 그래서 자고 가려고 딱 했는데 숙박업소를 안 잡고 나왔잖아. 그래서 차를 몰고 산정호수를 끼고 계속 산 옆에 있고 산정호수 있고 쭉 갔었어. 계속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점점 또 분위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이제 집이 없나 보다. 여기 모텔 같은 게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끝에 2층짜리 모텔이 딱 있는 거야, 모텔. 근데 되게 허름했어. 들어가기 싫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딱 갔더니 아저씨가 있더라고. 아저씨 여기 방 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뭘 하고 있었나 보지? 참 있다가 있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잘 쳐다보지도 있긴 있대. 있긴 있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없었나 보요. 있긴 있어. 그래서 저희가 방이 많지가 않아서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 막 계속 얘기해요. 뭐 방이 많지는 않은데 10개밖에 없어요. 방에 끝방 하나 있어요. 끝방 드릴게요. 그래서 10개밖에 없다. 끝방 드릴게요. 그럼 C4를 줄 줄 알았어요. 받았어요. 올라가자. 그리고 딱 봤더니 방호수가 9호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봤더니 양쪽 이쪽부터 1호부터 5호까지 이제 나머지 방은 이쪽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끝방으로 갔어요. 그걸 와서 이제 다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자고 일찍 이제 나오느라고 다 챙겨서 다 나오려고 먼저 부지런을 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짐도 다 옮기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식구들 내려보내고 제가 이제 여세 이렇게 갖다 주려고 뽑아가지고 딱 가서 중간 스테이지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할 때 개발자였거든. 그때도 내가 개발자였어요.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쪽 반대쪽에 어둑어둑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있긴 한 거야. 이쪽을 딱 했는데 10개 방 중에 내가 마지막 방이 9호였어. 이 사람도 개발자인가? 영호가 있을 것 같은 거였고 싫어요. 그래서 이쪽 방을 가보기로 했어요. 저거 그러니까 5, 45, 004, 003, 002, 001, 002까지 왔으니까 이제 맨 앞방이 나와야 되잖아. 맨 앞방 몇 호였을까? 몇 호? 00, 000?
그럼 내가 기절했겠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발작으로 이렇게 했지. 아니었어요. 창고였어요. 아, 그래서 내가 구워온 거야. 1호까지 갔는데 옆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가 창고였다. 아, 근데 그게 방이야? 웬일? 왜 방이 10개밖에 없다고. 거기서 누가 자는 거야, 도대체? 그랬던 거지. 그래서, 네, 영어부터 이걸 볼 때마다 전 산정호수 사건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 뭐, 사람이 죽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되게 무서웠었어. 혼자 걸어가는데.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야. 찌릿찌릿, 찌릿찌릿,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거기 나무로 돼 있었어. 되게 무서웠었어. 마지막에 참고. 아, 깜짝 놀랐네. 얼른 갔어야겠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찍어보는데, 여기에다가 출력을 이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다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해요?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출력. 우리가 지금 타겟 만들었잖아요. 타겟. 타겟에 출력을 점 이너. 근데 그냥 하면 안 되지. 여기도 첫 번째는 0이고, 이너, HTML. 넣어볼게요. 그러면 ARR1 대괄호 주소를 여기다 쓰면 그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 이름을 여기다 찍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름. 그 이름은 어디서 찍어와야 돼요? 이름. 이름 서강준. 아까 메토실이었어요, 이거. 오시려 메토실. 시텍스에러. 왜 아무것도 없으면 시텍스에러 나요? 오예요, 오? 서강준. 어떻게 알았어? 기억력 좋네. 5호였잖아. 서강준. 이름 서강준. 이렇게 찍힌다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쭉 찍어 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이름 키 찍어 보세요. 키 앞에 슬래시 하나 하고 키 몸무게 그 대표자. 네, 저기 제가 그 백티카도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적당한 주소를 쓰시면 여기 한 줄에 나오겠지. 중괄호 어디 갔어? 플러스 뭘 잘못 썼나? 끝에 플러스 때문에 있구나. 네, 끝에 플러스 세미콜론 하셔야지. 쭉 나오죠? 대표자? 네, 요게 맞게 쓰시면 되는 거지. 키, 몸무게, 요 주소대로 쓰시면 되죠. 키, 몸무게 대표자. 키 1, 몸무게 2, 대표자 3. 1, 2, 3인가요, 그러면? 1, 2, 3. 그 주소지에 있는 애를 쓰면 출력이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성황준 키, 몸무게, 대표자. 너도 인간이 치인트. 이렇게 출력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서 밑에 값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다 이제 출력을 시켰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배열 데이터는 역시 순서대로 담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0, 1, 2, 3, 4로. 내가 뭐 주소지를 따로 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야. 맨 첫 번째 호수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만들듯이 얘네들은 다만 0부터 시작한다는 것 뿐이고요. 시작 번호를 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래요. 1, 2, 3, 4, 5, 6, 7, 8, 9, 0이 아니라 0, 1, 2, 3, 4, 5, 6, 7, 8, 9예요. 그게 제대로 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숫자가 10진수면 10진수가 0을 포함한 것까지가 10진이잖아요. 여기서 10진수 순서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0 썼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10진수 순서대로 다 나열한 것이 0부터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배열 번호는 순번은 0부터다. 0부터 해가지고 여기 찍어본 거를 잠깐 몇 마디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했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new 해가지고 썼죠? new 키워드. new 키워드. new 키워드. new 키워드로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한 거죠?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소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해서 값을 넣었죠? 소괄호 안에 콤마로 값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배열 변수에 할당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어떻게 불러왔냐? 배열 변수에 할당한 데이터 불러오기. 이거는 호출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배열 변수며 대괄호 순번. 순번은 0부터. 그걸 아시면 되겠죠. 순번은 0부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여기서 순번을 불러올 수 있었다 데이터를요. 네, 그렇게 쓴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여기다가 한 3-1을 한 거죠. 뉴 키워드와 함께 배열선언 할당하기. 그럼 3-2, 이번에는 정말 추천하는 방식, 원래 많이 쓰는 방식, 3-2. 3-2는요, 배열 리터럴. 배열 리터럴. 리는 그대로 털어놔. 리터럴 방식의 선언과 할당 보겠습니다. 선언과 할당.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배열 변수가 있다. 그러면 배열 변수명 equal 대괄호.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쭉 쓴 거죠. 값 1, 값 2, 값 3 이런 식으로 값 3 이런 식으로 계속 콤마로 쓰시면 값이 할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객체 new 키워드 없이 썼잖아요. 키워드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객체를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가만히 있는 CSS 포지션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두면 포지션이 뭐예요? 스태틱이죠? 스태틱이 정적이란 뜻도 있고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배열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new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적 객체라고 합니다. 정적 객체, 즉 스태틱 객체라고 합니다. 스태틱 오브젝트. 네, 스태틱 오브젝트. 이런 객체. 있는 객체를 네, 성적 객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오브젝트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만드는 오브젝트. 어허.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기계. 네, 이거지. 네. 자, 그래서 밑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 const. 네, 제가 습관을 들여볼게요. const 바꿀 수 없는 거 선언과 함께 할당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지금 할당하는 걸 보면은 무조건 처음에 할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할당해도 돼요. 사실은요. 이제 그거는 3번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밑에서. 여기서 이제 바로 할당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3.1절 데이터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3.1절에 태극기에 1919에 그리고 펑션도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오, 웬일이야. 펑션도 쓸 수 있다고? 네. 배열의 펑션 이런 걸 이제 다 써보는 거예요. 여러 데이터를. 뭐야? 문자, 숫자, 함수도 데이터로 쓸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여기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써보면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분들이 외친 게 대한독립 만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레아, 우라, 대한 독립 만세라고 이렇게 네, 언어창 띄우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네, 얘를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ARR2입니다. 끝에다가 ARR2라고 써놓을게요. 옆으로 내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썼기 때문에 자 펑션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쓴 배열의 펑션을 썼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펑션 편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쓴 게 뭐라고요? 이걸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익명함수 이름 없고 코드만 저장. 그럼 이거 이제 호출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열 값으로 얘도 쓸 수 있다는 거. 배열 값으로 문자, 숫자, 배열 다른 배열 또 쓸 수 있어요. 배열 안에 배열. 이런 걸그 다차원 배열이라고 그래요. 배열 안에 배열. 배열도 쓸 수 있고, 객체도 쓸 수 있고, 함수도 쓸 수 있고 등 할당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배열을 한번 확인해 보고, 배열 한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배열 확인. 위에 썼던 배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열 확인하기. 콘솔.log 찍어봅니다. 콘솔.log에다가 찍어봅니다. ARR2 배열. ARR2. 2 배열을 여기다가 확인해봐야 확인. 콘솔 AR2. 네. 기대가 되는 놈이군요. 자, 어떻게 쓸 것인가? 어찌 나오죠?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제 찍어보고 확인해 보시면 요즘은 이제 값을 이렇게 그냥 변수를 찍으면 여기 안에 분석 자료가 아예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3.1절, 뜨겁게 1919 펑션. 요거는 펑션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펑션, 요 안에. 펑션. 네. 펑션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함수. 이렇게 들어갔고, 요걸 한번 여기다가 출력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자, 출력. 위에서 출력 대상은 여기였죠. 출력 대상 좀 써놓고 갈게요. 여기에 내가 출력 대상 아무것도 안 썼네. 출력 대상. 위에 거 출력 대상은 타겟 연구원 0번이고요. 네, 점 아이템 0 해도 되고 출력 대상 계속 출력 대상을 쓸게요. 이거 복사할게요. 위에 쓴 김에 밑에 있는 건 그 다음에 1번이죠. 네, 출력 대상 바로 밑에 있는 타겟 출력 대상은 요 밑에서는 네, 출력 대상은 1번으로 합니다. 출력 대상 여기다 출력합니다. 출력해 볼게요. 타겟 1 여기다가 출력합니다. 즉 이나 HTML은 이번에는 백틱을 사용해서 안에다가 인터폴레이션을 넣어볼게요. 아까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일단 여기 안에다가 3일절이 뭐 정의가 뭐였는지 좀 여기다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뭐뭇은 뭐뭐년에 일제에 한거하여 뭐뭐를 들고 일어난 민중동기를 기념하는 날이다. 라는 이 문구를 여기다 써보는데 변수를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넣어볼게요. 무엇은 알트로 몇 년에 깜빡거리게 하는 거 일단 일제 한 거예요. 뭐뭐를 들고 일어나 민중공기를 기념하는 날이다. 달러 주가로 이렇게 써놓으시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ARR2의 대괄호. 그래서 아무거나 일단 0. 일단 뭐가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일단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소를 넣어놨어. 다 전부 똑같이. 뭐뭇은 뭐뭐년에 뭐뭐 기억하여 일제 한거하여 뭐뭐를 들고 일어나. 예. 요게 이제 찍히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너 HTML로 들어간 겁니다. 백틱을 썼습니다. 인터폴레이션 썼습니다. 템플릿 리터럴입니다. 있는 그대로 리터럴. 네. 출력되게. 잘 나오시나? 네. 3일절은 3일전 년에 일제 한거예요. 3일절을 들고. 그러니까 요 데이터만 바꿔놓으면 되겠지. 3일절은 0. 1919년에 2. 태극기를 들고 1, 2, 1. 0, 2, 1 이렇게 데이터 주소를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0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확인하는 거죠? 보시고 확인하세요. 저는 보고 확인해서 넣는 건데 여러분도 확인해서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그 데이터가 여기로 찾아 들어가겠죠? 쉬움 나오는지 3일 전에 19년에 날이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그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이게 나오게끔 한번 툴팁을 띄우면서 한번 볼까요? 툴팁 띄우기. 자, 툴팁을 띄워봅니다. 툴팁 띄우기. 지금 타겟 1번에다가 대괄호 1번 여기다가 타이틀을 넣어볼게요. 타이틀 속성이 툴팁 띄우는 거죠? 네, 그냥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거 딱 넣으시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세를 하시려면 클릭하세요. 라고 넣어보겠습니다. 만세를 하시려면 클릭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줘보겠습니다. 타이틀에다가. 타이틀 만세를 하시려면 클릭하세요. 마우스 올리면 나오네. 만세를 하시려면 클릭하세요. 그지? 클릭하면 손가락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손가락 모양 나오게 하세요. 손가락 모양 커서. 네. 손가락 모양 커서는 커서. 타겟 1번에다 계속 하고 있죠? 스타일 점 커서는 포인터. 요게 손가락 모양이거든요. 네. 손가락 모양도 나오는지 확인. 오, 손가락 모양 나와요. 손가락 모양도 나오고 만세를 하시려면 클릭하세요. 좋아. 그러면 이제 직접 클릭을 걸어야 되겠지? 배열에 있는, 그죠? 배열의 함수를 클릭 이벤트에 연결하기. 이걸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연결하는지 잘 보세요. 타겟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타겟. 해가로 1번에다 연결할 거고요. 이벤트 속성이 온클릭이니까 온클릭, 온클릭. 온클릭에다가 할당을 할게요. 배열 데이터 자체를 할당하시면 돼요. ARR2 함수가 몇 번째 들어가 있었죠? 3? 3이라고 이렇게 할당하세요. 익명 함수가 할당돼서 실행되지 않고 익명 함수 자체가 할당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실행하지 않아요. 클릭됐을 때 실행되죠. 우리가 직접 집어넣는 거 해봤죠? 네. 함수가 직접 들어간 겁니다. 소가로 하시면 실행되지만 소가로 안 하고 함수만 직접 집어넣으시면 실행되지 않고 이벤트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결. 그래놓고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가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오, 대한민국 만세! 이게 뜨는지 보시라고요. 대한민국 만세! 나옴? 좋아. 다들 나오는 거지. 나오는 거야. 함수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연결하기. 네, 그래서 여기 펑션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실행되게 한 거고요. 뭐 하나만 더 넣어볼까? 그냥 심심하니. 여기에 3일절 일러스트가 꽤 많네. 좋아. 3일절 일러스트 한번 때려주지. 네. 만세하시는 분 여기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만세를 해야 되겠지? 네. 이미지 주소 복사? 함수에다 여러 일을 시킬 수 있죠? 네, 여기다가 제가 여러 일을 시켜보죠. 네. 배경에 배경 이미지 넣기. 배경 이미지 넣기 하나 해볼게요. 대한독립 만세. 여기 디스 찍으면 어떻게 돼? 디스도 한번 찍어보고 배경 이미지 넣기 이제 준비시켜볼게요. 배경 이미지 넣기. 클릭하셔야죠. 네.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찍히는 거죠. 이거 어디다 찍었지? 대한독립 만세에다 찍었지. 대한독립 만세에다 찍. 대한독립 만세에다 찍. 콘솔 찍, 콘솔. 콘솔 떨로.
이미지 넣기. 얘 자체가 잡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함수가 직접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 세팅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디스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배경 이미지 넣기로 해서 디스. 디스는 누구? 디스는 호출한 요소 자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할당되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디스 점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이퀄 이러면 되죠? 스타일 백그라운드 넣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백틱을 해볼게요. URL 쳐넣기. 아까 URL 내가 복사했거든요. 혹시 그 이미지를 찾기 어려우신 분은 제가 이미지 주소는 이겁니다. 네. 그래놓고 반복하지 말고 NR no repeat, no repeat. 위치 크기 0 쓰고 지나갈게요. 가로 오토 반복하지 말고 하지 말고 리피트를 X축으로만 리피트 할게요. 리피트 X 그리고 0 오토 100% 세로 100%. 이건 CSS 실력이지 이런 거는. 이거 그냥 보고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건 CSS를 아는 거죠. 네, 이렇게 한 줄에 다 쓴 거예요. 콧다든 뭐 백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여기다 백그라운드에다 할당해 준 거죠. 딱 this style 백그라운드 팝. 네, 리피트 X 0은 뭔가 이제 위치값 쓸 때 특별히 쓸 값이 없다 그러면 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0 쓰고 지나가시라고 그랬어요. 맨 위에서 첫 시작부터 나오는 거. 나오십니까? 오! 쇼쇼쇼. 세배. 그 랜스폼. 트랜스폼까지 하고 트랜지션까지 주면 끝내주겠구만. 비썸 스타일 점 트랜지션 그냥 시간만 줘봐요. 2초 이즈 인아웃 할까요? 이건 CSS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줘보는 건요. CSS적인 감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동일하다고요. CSS를 잘 놓는 분은 자바스크립트의 변경, 뭐 UI 이런 것들은 다 적용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키워봤더니 커지죠? 안 커지나요? 커지잖아. 네. 근데 트랜지션을 먼저 줘야 됩니다. 이게 원래 순서에 상관없이 원래 되기도 하는데 얘가 약간 이렇다 그러면 요 트랜지션을 먼저 설정하셔야지 트랜스폼이 먹혀요. 트랜스폼 스케일 3배. 이거 순서 바꿨어. 이거 먹히죠. 응? 오타 났다고? 트랜지션에 오타가 났답니다. 트랜지션 TIO N 네. 무지막지하게 크네. 네. 네. 별 여러 가지 짓을 다 해보는 거지. 됐다. 함수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거를 왜 여기다 이런 거, 왜 쇼크를 왜 주냐. 배열에 함수 쓰는 거를 안 해본 사람은 배열엔 또 함수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각종 데이터를 다 쓸 수 있고 호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함수 자체를 담겨있는 함수 자체를 할당을 하면은 디스 키워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되게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주소별로 빠라락 들어가는 것만 해보시고 배열 기본 아주 그냥 첫걸음은 거기까지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 푸시 한번 할게요. 되시도록 한번 해보시고. 콜론도 안 해보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잘 나오시나요? 한 번씩 되시나요? 네. 한 번씩 되게 해주시고. 자, 세배는 너무 크다. 1.5배만 하고. 네, 여튼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좋아. 너무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는 제가 푸시해 놓을 테니까 값이 이상해서 혹시 안 된 거는 제 값을 그냥 붙여놓어 보세요. 네. 이게 틀릴 수도 아까 틀리니까 안 나오잖아. 네. 틀리면 벌써 딱 이상하거든 얘가. 그리고 안 돼? 돼? 안 되면 되게 알아. 소스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안 되면 되게 알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쭉 3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뭐냐? 내용 출력하기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3-1, 3-2, 3-3 해볼게요. 3-3, 3-3. 3-3은요, 배열을 미리 선언하고요. 배열을 미리 생성하여 각각 할당하는 방법. 하기. 네. 각각 할당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콘스트의 맛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배열 변수명을 딱 지어놓고 대괄호를 딱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게 리터럴로 선언한다고 그랬죠? 이게 배열 리터럴이라고요. 배열 리터럴. 배열 리터럴이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바로 있는 그대로. 네, 뉴 키워드 없이 바로 배열로 선언해서 쓸 수 있는 이 방식. 그리고 이제 배열 변수를 이렇게 쓸 때 배열 변수명 점 랭스 이 랭스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놈인데 여기다가 숫자를 할당하시면요. 여기다 숫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만큼 배열이 미리 이렇게 미리 배열 개수가 잡혀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만큼 배열이 생성. 근데 배열 변수 명점 랭스는요. 기존에 있는 애를 읽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랭스는 배열 개수를 읽기, 쓰기 모두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랭스를 쓰시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한번 랭스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써볼게요. 콘스트. 이제 여러분들이 콘스트로 내가 일부러 쓰는 거 지금. 네, 콘스트 ARR3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어요.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배열 값을 선언하고 할당까지 끝난 거예요. 이 안에 무슨 값을 넣든지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네. 저 안에 있는 값하고는 상관이 없어. 콘스트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콘스트 상수형으로 상수로 리터럴 선언 할당한 거죠. 할당 후 배열값의 변경은 자유롭다.
꼭 기억하세요. 네. 콘스트 쓰면은 못 쓰는 줄 알고 있어. 이거 못 바꾸는 줄 알고 있어. 안에 있는 값은 바꿀 수 있어. 형을 못 바꿔. 네. 배열형을 못 바꾸는 거예요. 배열형을 변경 못함. 요게 그래서 콘스트입니다. 그래서 상수임. 그래서 상수형으로 콘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끝. 네. 자, 그래놓고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밑에 한번 찍어볼까요? 배열. 자, 밑에 배열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점 로그에다가. 콘솔.점 로그. ARR3, ARR3, 배열 변수, ARR3라고 찍어놓고,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보세요. 지금 내가 배열형으로만 만들어 놨거든요. 배열형이야, 그냥. 형. 할당을 배열형으로 리턴을 했어요. 자, 여기 ARR3를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랭스가 없는 배열이에요. 안에 값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네, 길이는 없어.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보통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 개수를 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배열 개수를 한번 정해볼게요. 배열 개수 미리 세팅하기. 그래서 ARR3에다가 랭스 해놓고 랭스는 지금 빵인 상태로 기본이 찍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8 이렇게 줘볼게요. 그럼 배열 개수 아까 빵 나왔었잖아.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랭스에다 8을 넣거든요, 제가.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랭스 8, empty. 데이터가 세팅되지 않은 배열이 8개가 방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근데 값은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네. 이렇게 세팅을 하기도 하는데 배열 개수를 세팅했어도 배열을 뭐 계속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개수를 세팅했어도 더 추가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찍히는 거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배열 주소에다 할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야. 각 배열 주소에 값을 할당해 볼게요. 그러면 ARR3 주소지를 넣으세요. 이렇게 ARR3 대괄호 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죠. 이렇게 넣는 거죠. 0, 1, 2, 3, 4, 5, 6, 7 이렇게 생기겠지? 0, 1 넣어보세요. 1, 2, 3, 4, 5, 6, 7 그래서 8개잖아 지금. 그죠? 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스트링 데이터. 산, 19를 잘라서 넣어볼게요. 그래서 19를 합쳐볼 거예요.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이씨 아세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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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서. 유명하시죠? 네. 노래방에서도 부를 정도로 유명하시죠? 네. 김창완님의 시인가요? 김창완님의, 네. 노래도 부르시고, 이 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작사, 작곡. 자, 그래서 배열값 전체를 찍어봅니다. 빠빠빠빠. 배열값 전체 찍기를 조금 다른 메서드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배열에는 메서드가 아주 제격이 많아요. 배열값, 전체값 찍기. 즉, 이런 애가 있어요. 배열했을 때 무조건 처음에 찍을 때 우리가 이 밸류 오브라는 걸 처음에 썼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배열값을 밸류 오브로 안 찍어도 배열 자체가 분석돼서
찍혀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밸류오브는 약간 다른 놈이에요. 한번 이렇게 해서 찍어볼게요. 밸류오브. 밸류오브를 찍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찍었던 애 있지? 요거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배열 전체값. 전체값 해놓고 ALR3를 점 value of 한번 해보세요. value of 여기 엔터 한번 칠게요. 잠깐 길어서 ALR3 value of value of 해보자. value of value of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 같은데.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ALR3 value of 175 전체값 찍혔죠? 전체값 찍혔죠. 근데 위에서 우리가 그냥 찍었던 애, 여기 이제 할당을 하고 나면은 위에 먼저 찍었던 애에도 메모리상 할당이 된 애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것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밑에서 찍은 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값을 콤마 해서 여기 배열에다가 다 표시해 주잖아요. 네. 요 표시된 걸 보시고요. 네, 요거는 바로 뭐냐면 참고로 변수만 찍어도 요즘은 다 찍어줘요. 찍어도 브라우저가 value of를 찍어준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 찍혔었어요. 무조건 찍어주면 value of 해가지고 찍었었어요. 지금 무조건 찍어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변수 전체 찍을 때 구분자로 하는 거,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 겁니다. 변수 전체 찍기에서 사이에 구분자. 그래서 DB에 넣을 때 배열을 쭉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구분자만 구분해서 서버 데이터 필드 한 군데다 다 집어넣는. 값이 하나인 것처럼 한 군데 셀에 다 집어넣고 다시 뽑았었을 때는 구분자를 잘라요. 구분자로 자르는 걸 해가지고 이제 찍어보는데 사이에 구분자 넣기를 그래서 많이 합니다. 구분자 변경하기. 네, 구분자 변경해서 스트링 값을 만듭니다. 그걸 바로 join 메서드로 갔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말 거예요. 이제 이 배열 메서드는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구분자를 하나 넣으시면요. 구분자를 넣어서 문자 값을 만듭니다. 구분자를 넣고 문자 값 생성. 하나로 만들어. 하나의 문자 값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 같은 걸 넣으면 되겠죠. 콘솔.로그에다가 위에 있는 거 복사할까? 위에 있는 것도 복사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ALR3 배열 구분자 문자 찍기. 문자로 문자 찍기. 해가지고 ALR3 join. join이 뭐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결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값을 사이에다 넣겠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윗꺽쇠 같은 걸 넣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구분자를 넣는 거죠. 사이사이 구분자. 그래서 이 구분자를 넣는 건 언제 많이 쓰냐면 DB에 데이터를 하나로 만들어 넣을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함. 그 밖에도 많이 쓰이겠지. 여러 케이스에. join입니다. join. 그래서 꺼내왔을 때는 네 구분자로 구분해서 찍어봐. 자, 그래서 join 넣었죠? 그래서 한번 찍히는 거 화면에서 보세요. 네, 콘솔에도 한번 보세요. 맞지? 이런 거야. 배열 구분자로 문자 찍기. 산 할아버지 구름 모였었는데 이 사이사이에 윗곡쇠를 전부 써가지고 요걸로 이제 다시 데이터 불러왔을 때
예, 잘라가지고 쫙 화면에다 뿌릴 때 많이 쓴다고요. 이런 게 여기 이런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그 설문조사를 했어. 20문항을 이 사람이 A, B, C, D 중에서 찍었어, 전부 다. 그러면 그거를 DB에 넣을 때 이 사람 이름의 필드명을 하나씩 문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넣지는 않는다고요. 아무개님 대답 결과 필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합쳐서 한 번에 탁 집어넣는다고요. A 뭐 구분자 B, 구분자 D, 구분자 A, 구분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 사람 대답한 거 집어넣다가 다시 화면에다가 재구성할 때 이 사람 대답했던 걸 화면을 탁 열면은 다시 몇 번 찍었는지 다시 뿌려야 되잖아요. 그때 불러와서 구분자로 잘라가지고 폼은 돌리면서 따다다다다다다닥 찍어주고 다시 화면 구성을 다시 해준다고 이렇게. 예, 그게 왔다 갔다 할 때 요걸 쓴다 이거죠. 조인을 그때 많이 쓴다 이겁니다. 이제 DB 집어넣을 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 값에다가 이제 우리 한번 조인을 했으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을 이용해 볼게요. 배열 값 사이에 별은 미음 한자 하면 나오나요? 8번. 미음 한자 누르세요. 미음 한자 8번. 별을 넣어서 출력하기. 이걸 진짜 출력할게요. 출력하기.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기. 출력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의 0, 1, 2, 2번이 되겠죠? 2번. 그래서 여기다 출력해 보겠습니다. 타겟 2번. inner HTML로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AR3 join 별 미음 한자 8 요걸로 사이사이 구분선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넣어보세요. 이 화면에 나오는 거 확인해 보세요. join. 네. 뭐 이럴 때 이렇게 이용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오죠. 산 할아버지 구름 보였었는데 나오죠. 헐헐 날아서 헐헐 날아서. 그럼 이거 누가 작사했다고? 아까 김창환 님이 작사했다고? 그 김창환 정보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배열값 뒤에 동적으로 배열값 추가하기. 자,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있었어. 지금 없잖아. 푸시맨이라고 있었어요. 기분 진짜 나빠요. 뒤에서 찌그러져 들어가요. 푸시맨. 뒤에서 미는 거잖아. 뒤에서 밀어넣는 걸 푸시라고 해요. 그래서 배열에서. 배열에 넣는 거. 그래서 푸시. 그래서 푸시. 푸시가 미는 거잖아. 푸시. 그리고 여기다 값을 딱 쓰시면 배열 값이 맨 뒤에 추가됩니다. 맨 뒤 배열에. 이제 중간 배열 추가, 앞에 추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지우는 거 다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열 맨 뒤에 값을 추가하는 메서드입니다. 네, 여기 push. 그래서 push를 이용해서 넣어보겠습니다. ARLA3 출력하기 전에 밑에 출력을 했는데 그 전에 김창환 작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push 여기다가 김창환 작사 이렇게 맨 끝에 추가. 김창환 작사까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 김창환 작사 푸시가 잘 됐나요? 네. 끝에 이거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김창환 작사. 출력이 되네. 그리고 옆에 찍혔던 데 보니까 김창한 작사까지 추가된 게 랭스가 9로 증가했어요. 얼마든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개수를 지정하는 게 그렇게 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정하는 걸로도 뭐 사용될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추가가 얼마든지 됩니다. 뭐 넣고 빼고 주는 거, 맨 앞에 언시프트 넣는 거, 맨 앞에 지우는 거, 시프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넣는 거, 스플라이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제가 배열편이 별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메서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검색 같은 거 될 수 있는 것까지 배열을 다 할 거예요.
걱정 마시고 배열 메서드는 중요함으로 별도로 훈련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배열만 일단 봤습니다. 손등겨? 이거 안 나와? 아, 손든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이렇게 손든 줄 알았어. 스트레칭. 네. 그래서 여기 출력되기 전에 푸시를 한번 써봤고요. 네. 요렇게 배열에 대한 걸 세 가지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는 제가 이제 객체에 대해서 찍어볼 거고요. 배열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콘스트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바레 콘스트에 제가 넣어볼 내용 중에 바레 콘스트에 하나만 그냥 갖다 놓을게요. 배열은 했으니까. 배열. 배열. 이것 좀 가져가 보세요. 제가 톡에다가 붙여드릴게요. 배열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바레 콘스트 닫으셨으면 열으신 다음에 바레 콘스트 배열 요 부분에다가 배열 있는 항목에다가 붙여놓으세요. 네. 네, 아예 그냥 여기서 정리를 딱 하고 가. 콘스트에 배열을 넣었어요. 그리고 배열 값을 찍어봤어요. 그리고 배열 푸시해가지고 닭고기까지 넣어봤어요. 그래서 상수 고기, 마늘, 닭고기까지 지나간 값이 여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ARR에다가 아예 다른 값을 넣으면은 에러가 나는 거예요. 배열 데이터 선언 자체가 요게 배열 값을 바꾸는 거에는 에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배열에서. 배열 값은 변경 가능.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형 데이터를 새롭게 할당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찍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요거 찍었었잖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상추고기, 마늘, 닭고기까지 이렇게 랭스 4 해가지고 찍힌 거 푸시까지 넣어가지고 좀 전에 푸시 사용해봤잖아요. 이거 닭고기까지 이렇게 배열 값이 얼마든지 추가되거나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에 얘를 주석을 풀어보세요. ARR에다 닭고기를 그냥 직접 여기다 닭고기만 들어가. 스트링 값, 즉 문자 값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좀 전에 배열이었는데 배열로 콘스트 해놨었는데 얘를 갑자기 바꾼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어사이먼트 투 얘를 다시 재할당 하시는 건 안 된다라는 말이 뜨는 거예요. 컨스탄트 베리어블. 네, 상수 변수. 상수인 병수는 안 된다. 타입에러다. 요게 에러가 납니다. 요게 에러가 납니다. 확실히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이 배열로 쓸 거 끝까지 배열로 쓰고 객체로 쓸 거 끝까지 객체로 쓰고 함수를 쓰는 애는 끝까지 함수로 쓰기 때문에 콘스트라고 선언하는 게 대부분 개발자들이 그렇게 선언해요. 안전성이 있잖아요. 형 자체를 못 바꾸게 해놓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 값들이나 이런 그 함수 안에 내용은 바꿀 수 있을지라도.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네, 여기 배열에 대한 활용은 네, 콘스트로 우리가 주로 선언하죠. 물론 렛이나 바 뭘 써도 다 가능합니다. 네, 콘스트를 주로 쓴다는 얘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열 첫 편 발가락만 딱 찍어본 거예요. 뭐 배열을 뭐 여러 가지를 해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배열이 뭔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조금 느껴보시고 이제 배열 앞으로 많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되시면 제가 객체에 이어진 얘기들 객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객체에 관련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뭐 함수편도 들어가고 딴 거 들어가다가 제가 그게 필요한 시점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정리합니다. 마무리.